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천시 인성교육관의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할 저는 최갑도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책인데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우라는 주제로 함께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위기와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견디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 한 책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세 꼭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CNP 네트워크스라는 교육 전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젠 1등이 아니라 인류를 꿈꾸라는 얘기고, 최고란 무엇인가, 최고의 리더십 펜타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약육강식,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 단어 세 가지가 주는 의미는 우리한테 굉장히 무거운 압박감을 주지만은 이거를 이겨내는 데는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도 알아야 되고 또 근현대사도 알아야 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부터 보면 우리나라는 50년대 6.25 전쟁도 겪었고 60년대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도 겪어봤고요. 70년대 5.1 쇼크도 이겨냈고 90년대 IMF도 이겨냈고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고 메르스니 사스니 지금 코로나19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젠 1등이 아니라 인류를 꿈꾸라고 얘기하는데요. 1등과 인류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과 인류의 차이가 뭐냐 하면, 1등은 이렇게 나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고 순간의 서열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남바이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인류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항상 의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하는 업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only one으로 자기 하는 일에 독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로운 것은 자기 업에 대한 요즘 가장 핫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인류의 의미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선명한 목표가 있으면 인류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의 본질은 사소한 것이라도 남다르게 여기는 자세이고, 자신은 하는 일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식을 배양하는 노하우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있습니다. 인류의식을 배양하는 노하우가요, 3I 전략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I는 영어로 나죠, 나. 그래서 3I니까 세 개의 나니까 나나나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류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3I 전략, 이렇게 해서 첫째 I는 잡입니다. 잡. 자기가 하는 업이죠.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업이 첫 번째 I고, 두 번째는 I는 퍼스트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최우선을 요구하고, 세 번째는 베스트입니다. 자,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I는 나는 잡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경험해서 보면 뭐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내 자신이 이 일이다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퍼스트는 내가 하는 일이 국내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빠른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I는 베스트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최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최고란 무엇이냐? 이 책 제목이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 이르다. 최고란 무엇이냐는 제가 5가지 한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도 중강본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것이 혼입니다. 혼. 우리가 이제 위기와 변화의 시대 성공을 위한 솔루션인데 첫째 번이 혼인데 혼은 최고는 열정으로 승부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자,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고요. 자, 그래서 사례 하나인데요. 저는 그 자동차 기술자로서 나이 39대 일본에 그 단기간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우리보다 기술이 너무 앞서 있고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제가 목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타도 일본이라고.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출장 가서 봤더니 책이 있는데 책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일본어를 모르고 영어만 조금 해서 갔는데 그래서 연수를 마치면서 그 일본 미야모토 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영어로. 그분이 이제 미국 공장에 한 3년 있어 영어를 좀 잘하셔서 죄송하지만 그 연수 받고 일본 이런 책들을 좀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오는데 이제 리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인을 하러 그러는데 봤더니 일본 와서 연수 다녀간 우리나라 직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갔는데 저는 하여튼 가지고 와서 일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일본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나이 40에 한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대기업에서 우수 인재들을 위해서 국제관이라는 데 3개월 이상 교육하는데 이제 들어가기 위한 자기 공부를 하고요. 거기 가서 정말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는 그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일본어 전문 통역도 하고 일본 벤치마킹 연수단 단장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돼도 열정적으로 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자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도전하는 목표가 뚜렷하면 정말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심리 공부를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기부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자신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라는 거죠. 제가 그 연수원 규정상 12시에 불을 꺼야 되게 자면 3시 전에 2시 한 50분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잠이 깨는 거죠. 연수원에 2명씩 자니까 알람 시계도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 최고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당신의 새로운 길은 최고입니까?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일본 도쿄 스루다 우르시케이 나가시마 젓가락 상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300년 전부터 자자손 11대째 승계가 됐는데 품질도 좋지만은 여기 보면 가격이 13,000원에서 4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몇만에서 한 40여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젓가락 하나지만 세계적인 그 길을 만들었던 사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 선생님들한테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경험하신 최고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자기 분야에 최고의 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기술연수원에 있으면서 이제 직업훈련 교육생들을 교육할 때 보통 3개월, 좀 길면 6개월, 1년짜리 교육을 하죠. 그 신입생들을 모아가지고 기술도 가르치고 취업을 시키는 건데요.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제 기본 과정 설명하고, 제가 제일 그 인성교육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출퇴근 시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동료들한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수고하십시오, 이제 이것을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시켰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엔 쭈삣쭈삣하다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돼요. 근데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개월, 6개월, 12개월 하는데, 그 직업훈련은 뭐 자동차 정비, 판금, 용접, 도장, 금형, 설계 이제 한 7개 과정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협력업체 취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빨리 그만두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직업의식이 낮으니까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유독 저희과 학생들은 취업률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도 높고, 3년 안에 그만두는 그 퇴사율이 가장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교육 기본적인 걸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습관화 시켰더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률도 높고 진급률도 높고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그 직업훈련을 1기부터 25기까지 하고 그만뒀는데요. 정말 그 이 친구들이 우리 기아자동차는 물론이고 계열사에 가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간부로 많이 진급도 하고 이런 그 사례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길은 자기 일에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를 형성해서, 그 어차피 사람이 자본인데 이분들이 그 상향 평준화되는 이런 최고의 길을 경험했던 사례고요. 다음은 준입니다. 준은 최고는 표준을 만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죠. 강호동 씨. 이분이 보니까 70년생이니까 벌써 50이 넘었네요. 이제 이분 원래 직업이 뭡니까? 프로 실험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993년 코미디로 큰 모멘텀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실험 선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코미디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길로 성공을 해서 이제 걸작품이 됐죠. 어떻게? 자기 창조를 통한 진화에 있는데 지금 전 예능 프로에 다 이렇게 휩쓸고 있고, 실험 선수가 그 국민 MC로 칭송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성공의 길을 가는데 3단계로 보는데, 보통 이제 범인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 자기 일을 잘하면 달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마지막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 명인이라 그러는데, 명인이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뭐 가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도 아니고. 이 얘기는 자기 하는 일의 명인들은 자기가 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컨텐츠가 대세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를 하든지 책을 쓰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범인이었다면 달인이 되고, 달인이었다면 명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정비사로 있다가 이제 기아자동차로 와서 연구소에서 엔진 개발을 하다가 이제 교육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외국 가서 신기술 많이 배웠으니까 그 90년대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인원도 많이 뽑아야 하고 하니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자동차 선생으로 이제 교육팀에 가서 자동차 강의를 하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 지금 4차 혁명의 시초죠. 뭐 센서든지 이제 자동화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보정 기술, 설비가 많으니까 설비 기술, 또 이 강사들 키우는 일을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 창의력 대회를 나갑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대상을 한번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역량이 높은 사람으로 봐서 이제 그 사내 일반 강사가 돼. 기술 강사에서 일반, 뭐 우리 이제 인문학 강사라 그러죠. 그래서 관리자들 교육, 현대그룹 문화, 뭐 핵심 가치,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 이거는 이제 그 심리 강의입니다. 심리. 그 인본주의 심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책업도 롤모델 프로그램을 그 28시간짜리 기업 강사 치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특강은 많이 하시는데 28시간짜리 개인 프로그램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강입니다. 강은 최고는 강점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뭐 요즘 그 강점에 대해서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있던 마틴 셀그먼 박사의 이제 긍정 심리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약점으로는 그 어떤 성과도 나올 수 없고 성과를 낳는 것은 오직 강점이다 하고요. 그다음 그 하버드대 교육대학 원장이신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강점 발견은 심리학 반세기 만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사실 저도 인본주의 심리가 모든 심리 중에 마지막인데 그걸로 이제 한 거의 1994년부터 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부도 세월이 흐르면 바뀌는데 그 바뀌는데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점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이 신지혜 선수가 강점 개발 인생의 변화인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다 이제 재활하는 동안 우승 장면이 잠긴 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해서 이제 우승하게 되고요. 그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도 장타력 강점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요. 또 일본 감독들과 미국 그 스포츠 감독들의 차이가, 일본 감독들은 선수를 딱 보면 이제 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미국 감독들은 그 강점만 한다. 단점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크기도 크지만 스포츠를 일본이 아무리 뭐 잘하는 과목을 해도 미국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얘기로 좀 드리기 전에 미덕과 성격 강점인데, 여기 보시면 초록 글씨는 미덕이고 까만 글씨가 강점인데요. 이 6가지 미덕과 강점 24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성격 강점 이것 중에 뭐 그 몇 가지를 골라 보시죠. 네, 여기서 골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긍정 심리에서 그렇게 잘하는 강점인데요. 저의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이런 거였어요. 열정, 호기심, 인내, 희망.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별나게 했더니 굉장히 열정적이다, 호기심이 많다, 인내심이 강하다 이랬어요. 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 공부를 늦게 해가지고 그 대학원을 60 넘어 졸업했거든요. 그때 이제 긍정 심리를 했더니 이 조사를 하는데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안 맞는 것 같냐고. 그래서 저는 이 뭐 학구열 뭐 이런 거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다시 해봤더니 똑같이 나와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학구열이나 학자만 되면 약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나왔길래 그 세 번째하고도 똑같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이 그렇게 위대한데요. 뭐 그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강점을 활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샘물에 물을 뜨면 어떻습니까? 두레박으로 아무리 떠도,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도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나오고, 은행 계좌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써도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이런 느낌. 그러면 강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재산이라는 재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원이 풍부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강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역량과 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책도 쓰게 되고 많은 성과를 냈었고요. 그 학구열이 여기 이제 보시면 학구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구열하고 거리가 멉니다 했는데 이거 보고 이제 알았는데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저는 학구열이 없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래. 뭐 저는 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랬더니 학구열이 높은 사람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책 쓰는 것도 좋아하고 또 강의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이제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제가 TV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 저 양반은 회사 갔다 오면 밥 먹고 나면 책만 들고 있다고. 결혼한 지 30 몇 년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은 맨날 옆에서 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0 넘어서 이 교육을 받고,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제가 지금 현재는 긍정심리협회 부소장입니다. 앞으로 이걸로 이제 인성교육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뭐 참고로 우리 인성교육 때문에 2017년도가 법으로 공포됐잖아요.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있으면 기술 강사할 때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많이 썼죠. 그 보통 사내 강사들이 책 많이 안 써요. 근데 저는 이걸 자사하겠다고 그 외국 책도 뭐 외국어 잘 못하지만 번역도 하고 우리 걸로 만들자 하고 이제 이런 그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교보제도 외국 가서 독일, 일본 가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 우리 회사 자사하는데 많이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강점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을 하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차별화, 베스트 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활용해서 집중 몰입을 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베스트 원리가 가능하다. 이거 제가 이제 베스트 원리 창출했는 건데요. 고객 최우선은 제가 우리나라 고객 최우선 교육은 많이 하잖아요. 특히 백화점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교육이 잘못됐는지 갑질이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0대 때 고객 최우선을 실현했던 얘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이제 많은 걸 하고, 여기 전기회로 시각화, 이게 이제 바로 전국 창의력대회 대상 받았던 사례입니다. 마지막 본인데요. 최고는 기본을 지킨다.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에서 최고 성공자를 봤더니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이고, 조직에서 행복한 사람은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이더라. 이것은 뭐 많은 책에서 이제 입증된 얘기지만 제가 기술 정비사로 입사를 해가지고 연구소도 근무하고 교육팀의 강사로도 책도 쓰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품질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품질이 생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에서 품질 40주년 기념, 품질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해가지고, 여기 장관님, 회장님, 시인님, 이렇게 이제 한 1,500명 모아놓고 정부에서 이제 행사를 했던 겁니다. 한 일주일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사람들은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토크쇼를 했는데, SBS 최연님, 이 당시 수석 PD, 이 양반은 에드워드 건 칠성호텔 요리사죠. 이제 이분이 요리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셰프들이 완전히 지금 대박이 났던 케이스고요. 여기 축가 공연하러 온 가수들도 있고요. 제가 정비사로 현대자동차 입사했는데, 기아자동차 연구소 근무하고 했는데, 정비사 출신이 정부에서 하는 40주년 기념, 뭐 장관님 부터 해가지고 시장님, 뭐 전국 기업의
품질 담당자들이 1,500명 모아놓고 제가 원래 마지막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 품질 명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품질에 대한 얘기를 현장 경영 품질 관리 품질 브랜드를 자기 개인의 품질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그 인격이 아닌 품격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던 사례고요. 이 축구의 우리나라 대표 선수죠. 축구는 즐겨야 잘할 수 있다. 뭐 손흥민 선수도 했죠. 박지성 선수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거 품질할 때는 박지성 선수가 잘 나갈 때라고 그랬는데 이제 선수를 시대가 바뀌어서 바꿨고요. 그래서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행동이 다르고 밝고 눈빛도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보이기는 약간 젊어 보여도 제가 직장 생활을 50년 넘게 했거든요. 정규직 45년, 비정규직 7년, 52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데 52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육팀에서 한 27년, 퇴직하고 한 6년째니까 교육 업무를 33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저 친구가 정말 일을 즐겁게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볼 수가 있었고, 또 오랜 직장 생활하면서 크게 성취하고 성장하는 친구들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잘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리더십인데요. 저도 교육팀에 오래 있으면 많은 리더십 교육을 받고 또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리더십, 이순신 장군 리더십,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리더십, 링컨 대통령 리더십, 별별 리더십이 다 있는데 그 별로 리더십이 생각보다 교육만큼 효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아요. 이제 저는 교육팀이 오래 있어서 제가 이제 분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나지 않을까? 다 얘기하죠. 우리나라 특히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효과가 왜 이리 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펜타곤 리더십이라고 이 5가지예요. 부지런하고 인간성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고 동행하는 마음과 결단과 뚝심력이 있으면 되더라. 뭐 이거 책 없던 리더십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럴까 싶어서 제가 그냥 펜타곤 5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o you know? 부지런한 습관이 성공을 부른다. 일근천하문안사. 사람이 부지런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저희 롤 모델이신 정주영 회장님과 그의 자제분들이죠. 6시면 출근하잖아요. 6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나지만은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인 정몽구 회장님도 현대차 본사에 최고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최고 일찍 출근, 회장이. 그렇죠? 6시 출근하면 9시 출근할 때까지 이미 일을 다 해버리는 거죠. 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지런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성입니다. 인간 믿는 성공의 지름길인데, 인간성을 어떻게 하라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소통을 잘하고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럭비인데 럭비 구호가 이겁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입니다. 개인은 전체를, 전체는 개인을. 이렇게 이제 인간성을 가지고요. 세 번째 전문가입니다. 업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부하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업의 전문성을 가졌던 이 사례인데, 저는 비록 정비사로 들어갔지만은 빨리 진급도 하면서 이제 책임까지 됐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제한항, 개선항, 전국 창의력 대회 대상, 온도 국산화, 그 다음에
토크렌치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를 국산화시키고 이랬더니 이 중앙지 신문에 나왔던 게 자동차 기술의 최고봉 기아자동차 명장 최갑도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죠. 제가 IMF 때 기술을 연구하라고 돈을 기아자동차 묻어놨을 때 2억 받았습니다. 2억.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은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직책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라. 이제 우분투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빠른 성장에 의해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마음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인드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라. 저희 1호 멘토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자, 이분은 정말 도전 정신이 대단하죠. 이제 많은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압니다. 너 해봤어? 임자 해봤어? 다 할 수 있어? 이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색에 대한 인내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위험을 감수한다, 도전하는데, 아이고, 저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인내를 했던 거죠. 이 도전 정신은.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기업가 정신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분의 자동차라든지 조선사업이라든지 아산 댐 막는 거라든지 해외 사례는 너무 대단해서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미용 감사 모성에 대한 인내는 미니화학 불치화문입니다.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배우면 모르면 배우면 되지. 이 얘기가 사례인데요. 야,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함께 최고에게 배우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혁신팀에서 추진했던 것들인데요. 자동차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80년대 유럽 갈 때마다 우리는 자동차를 못 만들었었죠. 근데 빨리 가가지고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최고에 가서 배우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지향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자동차 산업을 기적적으로 이뤘던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자, 오늘 1등이 아니라 인류가 되고 최고란 무엇인가, 펜타곤 리더십인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자네요. 5점 척도로. 누구나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양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부지런함, 인간성, 전문가, 동행, 결단과 뚝심을, 여기에 대한 무엇을 어느 수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왜? 제가 사실 2, 3일을 할 때는 이걸 항목마다 다 해가 발표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만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그래서 이거 저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펜타곤 리더십 수준 향상 계획,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천시 인성교육관 강의 내려오려고 어제 저녁에 내려왔어요. 대구 숙소 와가지고 어제 9시쯤 이거 맞추려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어떻게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겠다. 몸무게는 67kg. 매주 15km 뛰겠다. 지금까지 올 1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올해 12월까지 몸무게 67kg 줄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한 77kg 나갔는데 지금 한 7kg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교육 철학은, 제 교육 철학은 공력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 먼저 인사 솔선수범하고 동기부여 강사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저한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데 킬러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내년까지 책 쓰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하겠다. 이제 사실 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생애 설계 쪽으로 이제 책을, 강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금 특별하게 10대부터 한 80대까지 이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와 변화의 초격차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생존의 신념과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자는 말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 영천시 인성교육관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새마을 운동부터 해서 불모지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가지고 스마트한 머리로 잘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열심히 했고 스마트웨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급작스럽게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 역시 많아서 마인드웨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긍정 심리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남과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